자, 3월달 그 레오파레스 클레르라는 맨션에서 이 치스코는요 나오게 됩니다. 그녀는 나와요, 이 맨션을. 그리고 4월달 한 달이 지난 뒤에 야마우치 미네 히로시가 자살한 채 발견되죠.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월달 한 달이 지난 뒤에 야마우치 미네 히로시의 친엄마가 이 야증이 집세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아들 집에 오게 됐는데 아들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고 그 옆에 리카코의 시체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세구의 유아 시체와 어떤 어린 남자아이의 시체까지 총 5구의 시체를 이 맨션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 구의 시체, 이 두 구의 신생아 시체와 그리고 이 시체 120cm 정도 되는 시체는 바로 동일인이지 않을까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연남과의 그 원래 본처였던 사이에서 난 사람이 바로 이 야마우치고, 그리고 그녀와 내연남의 사이에서 난 딸이 리카코예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그리고 나서 그녀가 원래 맨 처음 그녀가 19살에 결혼했었던 그녀의 남편 사이에서 이 딸과 또 다른 2명의 아이가 나오는데, 이 2명의 아이는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이 장녀는 살아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살아있었어. 이 원래 맨 처음 남편에서 낳은 딸 장녀는 살아있다고 밝혀졌어요. 이 2명은 몰라. 근데 이 2명이었던 거죠. 자, 그러다가 재판이 관계되면서 그녀의 친딸, 이때 이 원래 맨 처음 결혼했던 남편 사이에서 낳았던 이 딸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자, 그녀의 친딸은요, 그러니까 리카코와는 아빠가 다른 그 언니가 증인으로 출정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고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병원에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리카코는 친구 집에서 룸쉐어하고 있다고 들었죠. 사실 아파트에서 저 셋이 살고 있었다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건 전까지 정말 몰랐거든요. 엄마가 쓴 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어떤 일 때문에 엄마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돈 돌려달라고 그런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 이런 말을 친딸이 증언석에서 해요. 그러니까 그녀는 일기장까지도 거짓말로 일기를 쓴 거야. 왜 거짓말로 썼냐면 이게 나중에 증거 채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기까지 거짓말로 쓴 건지 아니면 그녀가 리플릿 증언근이었던 건지는 모르겠어. 굉장히 세세한 것까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도 말해요. 사실 엄마는 다른 사람이 엄마한테 해준 일도 내가 해줬다 라고 하거나, 그리고 저와 리카코가 병에 걸렸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곤 했습니다 라고 해. 그러니까 엄마가 나랑 리카코랑 아프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그리고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으면서 자기가 해줬다 라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곤 했습니다 라고 친딸이 증언대에서 말을 합니다. 실제 사건 당시에도 일기를 쓰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일기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게 딸의 증언도 그렇지만 일단 그녀가 알리바이를 만들 목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았나라는 그런 추측이 강했기 때문에 그녀의 일기는 아마 증언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당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이복 남매에 관련돼서도 이 관계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이복남매 둘이 뭔가 이런 사이가 있었냐, 아니 그렇지 않으면 안고서 어떻게 계모랑 그 이복 동생이랑 35살 19살인데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겠냐, 이제 이런 말이 많았어.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혹시 이 둘이 뭔가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계모는 싫었지만 리카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산 게 아닌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막 의심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녀의 딸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리카코와 미네히로시는 제가 보기엔 그냥 보통의 사이 좋은 남매였습니다. 미네히로시는 굉장히 대범하고 상냥한 아이였고
리카코는 순수하고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노력하는 아이였어요. 리카코가 자기 입으로 죽고 싶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미네 히로시가 리카코에게 연애 감정을 갖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만났을 때 미네 히로시가 리카코에게 장난치는 장면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해요. 엄마가 리카코가 자살을 하려고 해서 자기가 도와줬다라고 말했다고 들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엄마가 했던 말을 완강히 부인해요. 엄마는 자신은 죽이지 않았다. 처음엔 자기가 딸을 죽였다라고 인정했다가 재판이 시작되면서 나는 딸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딸 리카코가 죽고 싶다고 해서 자신이 딸의 자살을 도와줬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친딸이 아니요, 엄마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리카코가 자살하고 싶다고 말한 건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리카코가 죽으려고 했을 때 엄마가 도와줬다고 했던 말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한 거지. 자, 그런데 치스코, 이 친엄마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또 말을 바꿔요. 공판에서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제가 쇼핑하고 돌아오니까 제 딸 리카코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네가 내가 죽였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미네 히로시가 자기가 죽였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야. 미네 히로시가 제가 죽였어요 리카코를 이러고 자기한테 말했대. 근데 이때도 이 아들이 실종됐을 때도 뭐 물건 사고 왔다가 아들이 실종됐고, 지금도 물건 사고 나왔다가 오니까 이 남자가 죽였다고 말했다. 근데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그녀의 말이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미네 히로시가 제 딸을 강간하고 그리고 죽여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자살을 한 거예요. 라고 한 거죠. 리카코에게 평소 흑심이 있었던 의복남매였던 그 미네 히로시가 야마우치가 자신의 딸을 강간을 하고 그리고 죽여버렸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그 죄악감,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살을 한 거다라고 진술을 또 한 번 바꿉니다. 근데 너무 끔찍한 게 그녀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 그래서 검사가 물어요. 그러면 자신의 딸이 죽었을 때 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죠? 왜 그 자신의 딸의 시체를 그대로 방치한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엄마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야마우치 옆에 제 딸 리카코가 있으면 그가 좀 더 빨리 자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리카코가 옆에 있으면 미네 히로시가 빨리 자살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라고 말해. 근데 굉장히 점잖은 말투로 태연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재판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재판 중에 그녀가 또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보여요. 자, 누군가가 그녀의 모습을 그린 장면인데요. 자, 자신을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뭔가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말할 때는 막 술술술술 막 수다 떨듯이 막 이렇게 막 진술을 열심히 말했는데, 검찰이 질문을 할 때는 태도를 확 돌변하면서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자, 끝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그 어떤 거에 관련돼서도 경찰을 신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이 살인이라는 죄값을 치를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그리고 이 재판도 싫어요. 라면서 그 권력을 비판하면서 경찰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싫다 말하면서 갑자기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도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제 큰아들이 실종되었던 그 순간부터 경찰을 불신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수사를 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캐바쿠라에서 근무했다고. 그것만으로 판단되었어요. 나는 그런 여자라고. 술집 여자라고. 이렇게 말해. 근데 봐봐. 너무 웃긴 게 여러분도 웃기다고 생각하죠. 아니, 자신의 아들이 실종됐다고 했을 때 경찰이 내가 술집 여자라고 하면서 조사도 안 해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TV에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녀가 자신의 아들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이 재판이 이상한 거야. 이 여자 정신이 좀 이상한 거야. 큰아들이 애초에 실종된 게 아니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22년 동안 그 아들의 시신을 갖고 있었으면서 그녀가 재판에서 이렇게 말을 해. 그래서 자신이 캐바쿠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도 그냥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술집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차별을 받았다라는 건 오직 그녀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죠. 자, 그러다가 그녀의 친딸이었던 리카코 씨가 미시라는 게 있대. 미시라는 우리나라의 뭐 싸이월드 비슷한 그런 건가 봐. 미시라는 곳의 회원이었다는 게 밝혀져요. 자, 2005년 10월 21일까지 이 미시라는 그 곳에 그녀가 일기를 쓴 게, 그러니까 이거 블로그 같은 거야. 그런 거에 자신의 엄마라든지 이런 자신의 삶과 관련된 이런 거에서 불만 등을 쓴 게 밝혀지게 돼요. 이 미디어에 의해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한 것과 같이 이 리카코 씨의 사망 추정일은 10월이었기 때문에 일기가 10월 12일까지 쓰여지고 딱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았어. 그래서 아마도 2015년 10월 12일까지는 살아있던 게 아닐까라는 게 추측이었습니다. 자, 그녀의 당시 미시 그 프로필, 미시에 써있던 그녀의 프로필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바로 리카코 씨의 그 사진이고요. 살아생전 사진이고요. 리본을 또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도 리본을 아까 그래서 달고 왔는데, 이제 주황색 옷을 입고 이렇게 굉장히 밝은 미소로 사진을 찍은 게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그녀가 그 미시라는 곳에 프로필을 적어 놓은 건데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름 오카모토 리카코, 여성, 현 주소 카나가와현 히라츠카시, 나이 19살, 생년월일 5월 17일, 출신지 카나가와현 히라츠카시. 자, 취미 쇼핑, 직업 프리타, 소속 개키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학생이 아닌데도 약삭빠르게 동아리 활동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수험 공부 중입니다. 누군가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겉과 속이 어리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19살이 된 올해의 목표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리본을 졸업하기는 했는데 가게에서 보게 되면 저도 모르게 사버려요. 귀여운걸요? 그렇지만 하지는 않았어요. 어른이니까요. 라면서 이런 글을 올려요. 대통령이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어른을 동경하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많이 풍겨지는 글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녀가 다른 곳에 쓴 것도 있는데 그녀가 닉네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바로 니시아라 루리아라는 닉네임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이제 읽어드릴게요. HN, 그러니까 니시아라 루리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어. 그래서 뭐라고 올렸냐면, 좋아하는 배우와 좋아하는 한자와를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생년월일 뭐 이렇게 다 올렸고, 성별 여자, 생일 1986년 5월 17일, 별자리 황소자리, 혈액형은 A형, 사는 곳은 카나가와현, 태어난 곳 카나가와현, 닮은 연예인 들은 적이 없어요. 키 156에서 8cm 정도, 발 사이즈 235, 중학교 때 20kg 정도 나갔었나? 말버릇 그러니까 일본 말 중에서 약간 아노네, 뭐뭐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아노사, 아노네, 막 네네, 키대, 약간 이런 거 있지.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말투가 네네 이런 말을 쓰는 거라고 적어놨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 버릇없는, 자각하는 거, 내가 자각하는 증상, 자각 증상이라고 해놓고 버릇없는 사람, 어리광, 낯가림, 사람들에게 듣는 내 성격, 독설가, 작은 동물,
그리고 기호품, 그러니까 담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냄새도 싫고 연기도 싫다. 갖고 있는 자격증, 실용 영어 검정 기능 2급만.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AU의 A5301T의 연두색. 가까운 시일 내에 변경 예정. 좋아하는 연예인 머핏, 퍼핏, 머펫, 모닝구 무스메. 좋아하는 음식 과자, 과일. 싫어하는 음식 버섯, 조개, 쓴 것. 좋아하는 음료 크림소다 이런 거. 싫어하는 음료 아무것도 넣지 않은 홍차, 커피, 자몽주 아니다. 싫어하는 음료 아무것도 넣지 않은 커피, 홍차, 자몽주스. 좋아하는 영화 해리포터. 좋아하는 브랜드 많이 입지는 않지만 리사를 좋아해. 좋아하는 꽃 민들레, 안개꽃. 좋아하는 동물 강아지. 존경하는 사람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놓냐면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해놓고 이런 이모티콘을 써요. 이런 이모티콘, 부끄러워하는 이모티콘, 이런 이모티콘을 써요. 이런 이모티콘, 존경하는 사람은 이런 이모티콘을 해놓고 지금 가장 가고 싶은 곳 디즈니랜드. 처음 산 CD 스피드의 스터디였나? 다시 태어난다면 강아지나 돌고래. 그리고 마이 링크 이렇게 해놓고 뭐 코스프레 사이트입니다 라면서 루리양의 일기, 루리아의 일상을 낱낱이 써나갈까 하고 라면서 니시아라 루리아 뭐 라이브 도어 블로그 해가지고 이제 블로그 같은 거를 만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원래 본명이었던 리카코 말고 니시아라 루리아라는 또 자신의 닉네임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녀가 연기 그 메이지 대학에서 연극 동아리에 들었고 약간 그녀가 음악이나 이런 걸 좋아했던 거 보면은 약간 좀 예능계 쪽으로, 약간 연기 쪽으로 좀 나가고 싶어 했던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닉네임도 만들고 그렇게 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녀가 이제 일기를 쓴 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기를 쓴 것들을 제가 조금 보여드릴 건데 점점 약간 좀 이상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2002년 8월 3일 치과. 오늘은 병원을 2곳을 다녀왔습니다. 둘 다 입 문제예요. 턱에 관접이 나빠서 입이 잘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선 구강외과, 다음은 충치가 있어서 치과 의사. 네,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엑스레이까지 찍어버렸어요. 아프지 않으려고 마취를 했는데 마취가 더 아팠어요. 게다가 이상하게 오코짜마 취급이, 그러니까 오코짜마가 뭐냐면은 그녀가 19살이나 뭐 그 2002년도에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뭐 고등학생 좀 됐겠지, 중고등학생. 그런데도 약간 어린애 취급을 받았다라고 했던 것 같아. 어린애 취급을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어려 보이나? 라면서 가루 열고 화났죠? 뭐 이렇게 써놨어. 자, 그러니까 그녀가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이긴 했던 것 같아. 그치?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이긴 했던 것 같아요. 자, 2002년 8월 2일. 오늘은 오락실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목적은 북입니다. 그 일본 그 게임센터 같은 거 영상 보면 이렇게 북 치는 거 있잖아. 그걸 좋아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물론 목적은 북 치는 거였어요. 곡은 미스터 문라이트, 사랑의 빅밴드라고. 아, 맞다. We Are Alive도요. 물론 신기록을 내고 왔죠.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나오고 하다가 되게 이상한 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보실게요. 바로 이 글입니다. 자, 2005년 7월 26일날 쓴 글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대충 읽어드리면, 홈페이지도 너무 갱신하지 않아서 블로그를 작성, 이번에는 지워지지 않도록 차근차근 노력하라고 합니다. 뭐 하지만 사생활 여러 가지 바빠서 이벤트도 못 갈 것 같아요. 뭐 티켓도 아직 안 끊었고요. 뭐 이러면서 했는데 뭐 이렇게 나중에 뭐 코너더니 뭐 미니 이키타이데 뭐 보러 가고 싶어요. 하이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제가 빨강색으로 네모칸에 넣은 게 뭐 있는데, 아또 사이킨 코이 시테마스 도키도키 라고 적혀있어. 이게 뭐냐면, 그리고 저 요즘 사랑하고 있어요. 두근두근 이라는 글을 적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프로필에도 아까 이모티콘 보여드렸던 부끄러워하는 그런 이모티콘도 존경하는 사람, 뭐 좋아하는 사람 이런 거에도 약간 부끄럽고 약간 이런 걸 했던 거 보면은 동일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아마 사랑을 했다면 꽤 긴 시간 했던 건지 아니면 사이킹 호이시테마스 아이시테마스 약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약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복 오빠랑 그걸 모르겠는 거야. 자, 그런데 나중에 이런 글도 올려요. 10월 10일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초콜릿이 이렇게 있고 공부하고 있는 노트가 이렇게 펼쳐져 있죠. 그리고 그녀가 오후 4시 43분에 쓴 글이에요. 뭐라고 썼냐면 여기 뭐 공무원 공부 수행원 이렇게 적혀놓고 여기다가 오빠가 뭐 티롤 초콜릿 한 갑을 사다 줬어요. 와라 크, 그러니까 우리나라면 크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먹으려고 해요. 와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근데 물론 진짜 그냥 오빠가 자기 동생 공부하라고 초콜릿 사다 준 걸 수도 있어. 같이 살고 있으니까 티롤 초콜릿 사다 줬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초콜릿을 이렇게 놨는데, 뭐 사랑에 빠지고 있어 도끼도끼 해놓고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모든 다 뭐 형제 자매가 다 똑같진 않겠지만 우리가 조금 뭔가 의심을 조금 해본다면 사실 자신의 친한 오빠가 뭐 초콜릿을 사다 줘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남동생이 무슨 편의점에서 누나 이거 먹어 라면서 나한테 뭐 새콤달콤 하나 던져줬어. 근데 내가 그거를 굳이 사진을 찍어서 동생이 새콤달콤 사다 줬어요 라면서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복 오빠였잖아. 아빠가 다 배달온 오빠였는데 약간 굳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를 보고 또 여기에도 뭐 댓글이 많이 달렸어. 뭐 아니 이복 남매라면서 그렇게 오래 같이 산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저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지? 진짜 뭔가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그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녀가 미씨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곳에다가도 어떤 글을 올립니다.